여러분 안녕하세요. 보험학개론의 윤은지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그냥 무료하게 대충 보내고 계시다면 오늘 저희 방송 통해서 보험에 관한 상식을 활짝 넓혀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그럼 보험학개론 오늘도 힘차게 출발하기에 앞서서 보험 전문가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이분들과 함께 보험학 개론 출발을 해볼 텐데요. 먼저 보험학 개론, 오늘의 주제부터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주제는요, 바로 보험의 역사입니다. 그래요, 보험에도 역사가 있을 텐데 이거를 생각해 본 적은 없었어요. 어떤가요, 우리나라 보험의 역사? 우선 좀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제가. 저요? 네, 네.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우리나라에는 보험이 조금 처음에는 언제 들어왔을까요? 약간의 제가 힌트를 조금 드리면 네. 세계 최초의 생명보험의 계약은 1583년이에요. 그렇게 오래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1500년대. 네. 한 100년 뒤쯤? 200년 뒤쯤? 땡. 땡. 네, 우리나라의 근대적 생명보험은요. 네. 언제예요? 1876년. 오. 이때 일본의 강화 조약을 좀 체결을 했어요. 그 네. 이후에 일본인에 의해서 지점 형태로 최초로 좀 도입이 된 게 보험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리고 그 후 1921년도에 뭐 한상용 등의 실업가들에 의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보험회사인 조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가 이야, 설립이 길다. 된 게 시기였습니다. 조선 화재 보험 주식회사 무려 300년 뒤에 우리나라에 이제 보험이 생긴 건데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첫 보험 상품은 뭐였는지 궁금하네요. 이게 사실은 공식적인 건 아닌데 조금 말씀을 드리면 조선시대 우리 당시에는 소가 그 집의 재산의 가장 큰 재산이고 내가 부를 상징하는 네. 그러한 요소였는데 이 소를 대상으로 해서 서민들끼리 보험 제도를 이렇게 만들어서 혹시나 뭐 소가 없어지거나 뭐 소가 죽을 수도 있으면 정말 큰 재산을 잃는 거잖아요. 야, 소보험. 그렇죠. 그것을 이제 서민들끼리 3, 4, 5고 모여서 이렇게 보험의 형식으로 제도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렇게 재밌네요. 있고 좀 근대적으로 좀 보자면 1988년도부터 보험회사라는 게 실제로 활성화가 많이 됐습니다. 활성화 많이 됐고 1998년을 기점으로 건강보험이라는 게 대중화가 조금 많이 된 시기입니다. 98년도부터 2000년대 초반대에 S생명 그리고 K생명 그리고 지금 현재는 H생명으로 불리는 D생명이 이 보험 상품의 대부분을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가입하고 있었는데요. 무려 한 80% 정도가 그쪽 대형사 3사라고 하는 곳에 가입 중이었습니다. 당시에 보험 상품을 판매하셨던 설계사분들은 주로 어떤 분이셨냐면 가사를 하셨던 이 어머님들께서 경기가 어려워지고 이제는 어머님들이 집에서만 가사를 함으로써 이제 생활이 영위되지 않다 보니까 생계를 위해 반찬값을 벌고 아이들의 학비 이런 것들을 조금 보태고자 보험업계로 이제 설계사로 근무를 하게 되셨던 시기였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보험회사의 상품이 뭔지도 잘 모르시고 그리고 보험 상품이 필요한 줄도 잘 모르시는 분들께 나 이거 하나 가입해줘야 내가 다음 달에 좀 생활이 여유로워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이거 하나 가입해줘.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게 가입하다 보니까 좀 아직까지도 그런 분들을 통해서 지인 이제 영업 그리고 지인 설계사 그런 거를 좀 놓지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네, 그때도 여성분들이 설계사 일을 좀 많이 하셨네요. 네. 그렇다면 근대적인 의미에서 첫 보험 어떤 보장들을 좀 해줬었나요? 네, 근대적인 뭐 가장 큰 첫 번째 보험은 생명. 즉 사망에 대한 보장이었어요. 이게 뭐 90년대에는 보험 시장이 이렇게 개방이 되면서 외국계 보험회사들이 우리나라에 물밀듯이 조금 많이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가장 유명했던 보험이 외국계 P사의 종신보험입니다. 어허. 이게 조금 큰 사건이 있었어요, 사실은. 뭐요? 어떤 사건이냐면 99년대 당시에 한 의사분께서 나는 내 앞으로 내가 혹시나 사망했을 때 10억의 사망보험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렇게 200만 원 정도 되는 보험료를 직접 계약하시고 서명을 하셨어요. 네. 보험료도 납부가 됐고요. 보험료가 납부된 지 19시간 만에
심장병,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을 실제로 하셨어요. 어머. 그때 당시에 이 10억에 대한 걸 보험료 200만 원 납부를 했는데 이 10억에 대한 사망보험이 어떻게 지급이 될까? 네. 큰 화두가 됐었는데 네. 어떻게 뭐 됐어요? 일주일 안에 검토가 다 끝나고 10억 원 지급받았습니다. 200만 원 내고. 네, 이야. 10억 원을 지급. 그때 당시에 엄청 큰 사건으로 뉴스에도 그러네. 되게 많이 나왔어요. 오. 그래서 이러한 사건과 광고를 통해서 네. 가족 사랑의 실천은 사망보험금이다. 이렇게 해서 종신보험의 인기가 엄청났고요. 또 거기에 맞춰서 국내 대형 보험사들도 너도 나도 종신보험을 많이 판매를 하게 됐었어요. 맞아. 붐이었을 때가 있었어요. 기억나. 맞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IMF 금융위기 사태 당시에는 정말 너도 나도 힘들고 어려운 이제 그런 고비를 많이 넘기는 시점에서 또 당시에는 남성분에게 소득이 조금 집중이 되어 있던 시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의 질병, 뭐 사고 등으로 인한 예기치 못한 뭐 가장의 상실, 부재를 통해서 이런 것을 조금 종신보험, 즉 사망보험금을 조금 보완, 내 가족 사랑을 지키자. 라는 용도로 그때 가장 많이 판매가 되었습니다. 네. 예, 보험의 변천사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90년대 말부터 2000년도 초반까지는 종신보험이 많이 판매가 된 시기였어요. 네. 가족 사랑을 좀 내세우면서 그러다가 이제 종신보험을 가입했는데 사실 남편분이 그 일찍 돌아가시지 않잖아요. 그래서 열어봤더니 아 이건 종신보험이구나. 그럼 큰 병에 대해서 보장받는 게 뭐냐 해서 나온 게 CI 보험이고요. 그 CI 보험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종합보험들 상품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2006년도부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큰 보험사 중에 하나인 모 보험사에서 본격적으로 갱신형 보험을 출시해서 왜냐하면 그 보험 회사가 좀 비싼 보험료다 보니까 저렴하게 보이는 갱신형 보험을 판매하기 시작한 게 2006년도고요. IMF 이후부터 그 2008년 이전까지는 펀드가 굉장히 유행하던 시기였거든요, 우리나라가. 네. 그래서 몇 달만 넣어놔도 뭐 굉장히 수익이 많이 나는. 그래서 그 펀드를 운영하는 변액보험이 2008년까지는 굉장히 많이 유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넣어놓기만 하면은 한 2년만 지나도 원본이 돌아옵니다 해가지고 굉장히 수익 높은 보험으로 판매를 하다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반토막. 이제 반토막이 나고 다 쓰라는 경험을 한 다음에 네. 이제 변액보험이 주춤하는 시기가 됐고요. 그리고 2009년 8월 달부터 실손 의료보험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판매가 되면서 좀 이렇게 표준화가 돼서 판매된 시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2012년도 이후에는 이제 100세 시대 고령화 시대를 맞아가지고 치매보험이 출시가 되면서 판매가 되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변천사를 보면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적인 상황, 또 보험의 어떤 환경, 또 여러 가지 그 소득의 변화, 연령의 증가 이런 것들을 다 반영해서 네. 시대적으로 좀 반영된 보험들이 그 보험을 보면은 우리나라 시대상을 좀 엿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봅니다. 네, 그러네요. 덧붙여 설명드리면 치매보험 말씀하셨는데 네. 이 치매보험이 최근에는 경증 치매라고 해서 중대한 치매, 중증 치매 이외에 약간의 치매를 보장하는 상품들이 많이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손보험 같은 경우에도 과거 2009년부터 쭉 보험을 가입하고 계셨던 분들이 3년 혹은 5년 만에 보험료가 갱신이 되는 게 이게 거짐이 이제 2번, 3번 정도 도래했단 말이에요. 보험료 인상이 너무 많이 되다 보니까 최근 좀 단독 실손보험으로 변경을 하시는 추세로 많이 지금 시대적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리고 또 심혈관계통에 관련돼서도 과거에는 중요한 거를 사실 많이 몰랐었기도 하고 큰 보장을 준비하기에는 한 100만 원 단위로밖에 준비가 될 수가 없었던 보장들을 지금은 신상품들을 통해서 많은 금액을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상품들로 많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과거에 좋았던 보험이 있었다고 얘기도 많이 하지만 네. 또 최근에 좋아진 것들도 많이 있어요. 아까 대표적으로 2012년도에 치매보험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처음 출시될 적에는 CDR 등급 3등급 이상의 중증 치매만 보장이 됐는데 이제 2018년도 10월 달 이후에 출시된 그 치매보험들은 CDR 등급 1등급 아주 경미한 치매부터 보장이 되게끔 좀 더 내용이 좋아진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드시 어떤 보험을 가입할 적에 이런 부분들도 살펴봐야 되는 게 있고요. 과거에 가입했던 CI 보험이라든지 이 CI 보험만도 나는 보장이 돼 있다.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아니면 이제 실비보험도 옛날에 비싼 실비를 가지고 있다든가 치매보험도 옛날에 보장 범위가 좁은 중증만 보장해주는 비싼 치매보험 같은 걸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좋은 걸로 바뀌었을 적에는 그걸로 리모델링 해주는 것도 보험료를 아끼면서 나중에 큰 위험에 당했을 때 그 보장을 갖다가 완벽하게 해주는 이런 식으로 좀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또 약간의 보험도
어느 정도 바꿔줄 수 있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보험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시대가 흘러갈수록 보험도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보는 재미가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또 어떤 보험이 인기를 끌고 어떤 보험이 또 새롭게 탄생을 할지 그 부분도 좀 재밌게 기대가 되네요. 자, 아울러서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요, 보험에 관련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보장 내역의 가치를 저희가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보험의 가입과 관리 결과는 본인이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이 점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을 나의 조건과 상황에 딱 맞게 리모델링 해보는 시간입니다. 보험도 리모델링이 필요해인데요. 자, 오늘은 어떤 분의 보험을 리모델링 해드려 볼까요? 사례자 소개를 먼저 도와드릴게요. 네. 50대 여성이시고 프리랜서이십니다. 오. 성인의 자녀 2명을 데리고 계시고요. 네. 월보험료 43만 2,305원을 납입 중이십니다. I생명의 CI보험, 그리고 K생명의 역시 여성 CI보험, D생명의 상해보험 이렇게 가입 중이십니다. 이분은 CI 보험을 2개나 가입되어 있네요. 네, 2개 가입되어 있으신데 원래 이 K생명 같은 경우에는 처음 가입하실 때 무려 50만 원가량 내고 계셨던 보험이었대요. 어이구. 그런데 보험료가 좀 높다 보니까 30만 원 정도를 감액하신 거라고 합니다. 아. 대부분 보장이 갱신형이었고 이 보험을 가입하게 된 게 지인을 통해서 그냥 알아서 잘 해주겠지 하고 가입을 하셨고 또 다른 지인이 또 뭐 하나 가입해달라고 해서 그래 하나 가입하지 이렇게 해서 보험을 가입하셨지 세부적인 보장 내용을 설명 듣고 가입하시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경우에는 원래는 한 80만 원 정도 가까이 보험료를 혼자서 내고 계셨던 거예요. 네, 맞아요. 근데 부담되다 보니까 이제 스스로 감액을 하셨는데 네. 이번에는 이제 보장을 제대로 갖고 계신지 궁금하셔서 의뢰를 주셨다고 합니다. 네. 아이생명 상품 먼저 살펴볼게요. CI 보험이에요. 중대한 질병에 대한 보장이라고는 하는데 이게 2008년에 가입을 했습니다. 납입이 거의 다 끝나셨는데 주계약 4천만 원의 사망보험금을 가지고 계시고 나머지 보장에 대한 것들은 전부 다 5년마다 보험료가 인상되는 갱신형 그리고 만기는 80세로 가지고 계셨습니다. 또한 뇌출혈 진단비나 급성 심근경색 진단비처럼 보장 범위가 매우 작은 것들로 가지고 계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 K생명 여성 CI 보험도 문제인데요. 네. 이게 더 비싸니까 문제죠. 2008년에 CI 보험을 가입해서 이미 11만 8천 원 납부 중이셨는데 똑같은 CI 보험, 그러니까 여성자만 틀리죠. 여성 CI 보험을 27만 원에 물론 처음에 50만 원 넘게 가입을 하셨는데 네. 이 내용을 봤더니 그냥 2008년도에 가입한 아이생명과 거의 똑같아요. 주계약 사망보험금 5천만 원에 실비가 있는 게 좀 특징이고 입원 일당하고 그다음에 암 진단비 1,500, 뇌출혈하고 급성심경색 각자가 2천만 원을 보장하고 계신데 이 부분이 그러니까 지금 27만 원으로 보장하기엔 너무 큰 보험료로 너무 적은 보험을 갖고 계신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비는 이분이 한 3만 원 정도밖에 안 되시는 원래 보험료거든요. 네. 근데 그 실비를 보장하기 위해서 이 CI 보험으로 가입했다. 굉장히 뻥튀기인 거죠. 그것도 처음에 50만 원에 가입을 했는데 줄인 걸 봤더니 그나마 이제 암 진단비 1,5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3년마다 갱신형이고 뇌출혈 급성심경색 2천만 원 있어봤자 또 80세 만기로 끝나는 거고 결국은 그 27만 원 중에서 보험료가 거의 20만 원 가까이 빠져나가는 주계약 5천만 원이 뭐냐? 사망보험금 5천만 원에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은 그러니까 거의 뭐 죽을 정도의 큰 중대한 질병에 걸리게 되면은 4천만 원이 이제 사망보험으로 땡겨 나오는 CI 보험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늘 얘기했던 중대한 질병, 즉 중대한 암이나 중대한 뇌졸중이나 중대한 급성 신경색은 받아갈 확률이 거의 별로 희박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보험에다가 20몇만 원씩 내고 계시다는 건 굉장히 낭비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나마도 기존에 있던 아이생명의 CI 보험하고 보장력이 거의 똑같은 중복보험이라는 얘기가 가장 큰 문제인 거죠. 네. D생명의 상해보험도 좀 살펴보니까 문제점이 아직 좀 있었어요. 봤을 때 뭐 일반 재해가 아닌 뭐 평일, 뭐 대중교통 이렇게 있었는데 보험이라는 것은요 사실
이러한 특정 단서나 조건이 없을수록 좋은 보험이에요. 사망보험금은 그냥 사망보험금이 돼야지 앞에 뭐 재해 사망, 외부적인 요인으로 사망을 한다든지 대중교통 재해 사망, 대중교통으로 사망을 해야든지 이런 내용도 있었어요. 휴일 대중교통 재해 사망. 휴일에 대중교통으로 사고로 사망을 해야지만 보험금을 지급하겠다. 아이고. 라는 뜻이죠. 이러한 특정 단서들이 있는 거 말고요. 그냥 난 사망했을 때 나왔으면 좋겠어라는 게 가장 좋은 보험이죠. 근데 이러한 것들은 특정한 단서들이 되게 평일, 휴일 대중교통이 많은데 이러한 상해 보면 굳이 3만 원씩을 납부를 하면서 보험을 유지할 필요는 없었다고 보여지네요. 네. 아니 근데 이분 어떡해요. 세 분 전문가분들 입에서 지금 좋은 얘기가 하나도 안 나왔거든요. 그러면 여태까지 낸 보험료가 있는데 이분은 이거 다 그냥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까우시죠?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하다가 가입 당시에 사실 이 종신보험을 가입하신 데는 약간의 이유는 있긴 하셨더라고요. 자제분들께 그래도 물려줄 건 없는데 사망보험금이라도 물려주셔야지 하고 가입을 하셨던. 그래서 I생명과 K생명 비교해봤을 때 I생명 같은 경우에는 좀 유지하는 것을 고려하고 저희가 리모델링을 좀 도와드렸습니다. 그래도 하나는 유지할 수 있다니까 다행이네요. 네. 자, 그러면 리모델링 어떻게 달라졌는지 결과를 좀 확인해 볼게요. 네, I생명 CI보험 원래 11만 8,750원 납입 중이셨잖아요. 거기에서 주계약만 살리고 나머지 특약들을 전부 다 삭제를 했을 때의 보험료는 72,800원으로 변경이 되시고 K생명 상품 같은 경우에는 사망보험금이 약간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유지하려고 고려를 해봤는데 보험 상품 가입하신 게 2014년도에 가입을 하셨어요. 주계약이 5천만 원으로 가입되어 있고요. 올해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계산을 해봐도 5년이 지났잖아요. 근데 보험료가 오히려 더 저렴해요. 그러면 주계약을 살리려는 고민을 한다기보다는 차라리 신규로 저렴하게 더 가입을 해서 앞으로 낼 보험료도 줄이고 월 보험료도 줄이는 게 더 유리한 조건. 근데 사망보험금 그냥 4천만 원이면 적당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요거는 정리하는 걸로 도와드렸습니다. 네. 아니 보니까 5년 전에 가입을 한 건데 어떻게 지금보다 비쌀 수가 있어요? 종신보험 중에서도 제일 비싼 CI 종신보험을 가입하셨기 때문이에요. 네, 제가 좀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네. 또 이제 D화재 보험과 H화재가 이제 보험을 신규 가입이 되셨는데 D화재부터 살펴보시면 암진단비 같은 경우는 지금 2천만 원.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이 지금 1,000만 원씩 보장이 크게 가입이 되어 있고요. 또 대상포진이라든지 대상포진 눈병 같은 약간 면역계 또 이제 여성분들이나 이렇게 많이 쉽게 오는 질병들이에요. 이런 것도 추가적으로 특약들을 좀 세세하게 설계를 조금 해드렸고요. 그 외에도 질병이나 상해에 대한 뭐 수술비라든지 입원 일당이라든지 뭐 또 치매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도 좀 문의를 주셨기 때문에 경증 치매 또 내가 나중에 혹시나 치매뿐만 아니라 뭔가 문제가 생겨서 일상생활이 불편해지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문제점 때문에 장기 요양 진단비라고 해서 1에서 4등급까지 조금 빈틈없이 준비를 했고요. H화재를 또 살펴보면요. H화재 같은 경우는 뭐 D화재에 없었던 일반 상해 후유 장애는 7천만 원, 또 암 진단비와 뇌조절 신경영세 진단비 부족한 부분을 조금 보완을 해드렸고요. 또 이제 대부분의 수술에 대해서 모두 보장받을 수 있는 1종에서 5종 수술비도 10만 원에서 300만 원 모두 설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D화재에서만 가입할 수 있는 특정한 담보들, 뭐 면역계 질환이라든지 여러 가지 질환들을 또 준비하면서 또 H화재에서도 부족한 담보들을 보완을 했기 때문에 이분은 과거는 뭐 CI, 뭐 뇌출혈만 이런 보장에서 빈틈없는 정말 완벽한 보험을 준비했다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D화재하고 H화재가 네. 각각 갑상선에 대한 부담보가 D화재는 5년 부담보가 나왔고 H화재는 3년 부담보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같은 고지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부담보 조건이 서로 상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험사마다 이런 것들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 군데를 알아보고 가입하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네. 또 H화재 단독 실손 의료비 29,580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거는 부담보 없이 그냥 할증만 3,000원 살짝 돼가지고 정상적으로 가입이 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담보가 아니라 그냥 할증 정도로 해서 가볍게 심사를 해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험사마다 다 똑같은 심사 조건이 아니니까 할증 조건이라든지 부담보 조건을 따져가지고 가장 유리한 대로 선택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겠죠. 네, 정말 같은 내용을 고지한다고 해도 회사별로 조건이나 뭐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아우 안 되겠지라고 실망하지 마시고요. 충분히 좀 알아보신 후에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자녀분의 보험 한번 살펴볼까요?
보니까 영원이에요. 이건 뭔가요? 자녀분 보험이 지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아니면 리모델링해서 없앴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요? 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편이 어쨌든 대학병원에 근무하고 계시다 보니까 자녀들은 뭐 굳이 필요 없다 해서 아직까지는 가입을 안 하셨다고 봅니다. 그러면 전문가들께서 어떤 도움 주셨나요? 그냥 저대로 오케이인가요? 어떤가요? 보험이라는 것은 젊음에도 꼭 필요해요. 그런 이유는 우리가 그래도 살면서 어떻게 아플지 모르고 언제 젊은 나이에 아플지도 모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내 남편이 대학병원에서 평생 근무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랬을 때 내가 이 혜택이 의료에 지원의 혜택이 없어졌을 때 그때는 나 그때 그럼 보험 새로 준비하지 했을 때 난 이미 잔병치레를 너무 많이 한 상태면 보험 가입이 그때 또 어려워지고 비싼 보험, 또 조건이 불리한 보험들로만 준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든지 보험은 건강할 때 미리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신에 배우자분의 혜택을 조금 많이 받으실 거예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좀 고려해서요. 최소한의 진단비, 뭐 뇌나 심장 질환 위주로 조금 준비를 하도록 좀 권유를 드렸고 네. 현재 연령 지금 나이가 두 분 다 젊으세요. 그래서 좀 고려해서 실손보험 포함해서 한 8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로 조금 이렇게 적절하게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렇다면 세부적으로 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특징적으로 보여지는 게 암 진단비가 지금 1,000만 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고 뇌혈관 허혈성에 대한 2대 진단비는 3,000만 원으로 가입 금액이 왜 이렇게 선택이 됐냐면 네. 보험의 필요성이 물론 있죠. 뭐 그 가족분이 병원에 있다 하더라도 사실 부모가 자식의 인생을 죽을 때까지 책임져 줄 수는 없잖아요. 부모님은 자식보다 뭐 더 일찍 가시기 때문에 네. 그래서 부모가 부재했을 때 어쨌든 자녀분들께서 본인의 어떤 경제 활동 그 소득이나 그다음에 아팠을 때 그런 노후 같은 것들도 본인이 스스로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를 대비해서 약간의 보장은 준비할 수 있게끔. 근데 암 진단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나의 세포가 변이가 돼서 그게 이제 종양으로 그래서 내 세포를 뗀다거나 이런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치료가 가능하고 나이가 들수록 이 세포가 활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대한 보장보다는 심혈관, 뇌혈관 계통에 대한 부분이 오히려 더 그 자제분들한테는 더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네. 암 진단비는 그렇다고 아예 없기에는 좀 그렇고 그래서 1,000만 원 그다음에 뇌혈관, 심혈관에 대해서는 한 상품당 어린이 보험으로 최대한도로 가입할 수 있는 것들로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질병 후유 장애를 통해서 추후에 올 수 있는 어떤 그 간병 상태가 됐을 때에도 보장을 받으실 수 있게끔 이렇게 보장을 준비를 했더니 연령이 높아서 비싼 것도 있지만 아드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남자기 때문에 좀 보험료가 더 높아요. 그래서 보험료가 이런 차이점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26세 아드님 보험을 살펴보면요. HRG 시승률비 옆에 할증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네. 할증 내용이 있는데 이게 어떠한 내용이냐. 16년도에 좌측, 십자인대 파열로 인해서 이렇기 때문에 3일 정도 입원을 하시고 수술하신 이력이 있어요. 십자인대 파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한 번도 뭐 축구하다가 다칠 수도 있고 어디 넘어져서 크게 넘어져서 다칠 수도 있고요. 근데 이러한 수술 내용 때문에 지금 뭐 부담보, 좌측 다리 2년 정도의 부담보 설정도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어디 회사는 뭐 정기간 부담보 어디 회사는 아예 상해 쪽에 대해서는 보장 안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는 2년 부담보 조건을 잡는 대신 기존 내 실손보험보다 건강상에서 조금은 할증해서 내가 보험료 받을게. 대신 2년 부담보 제외하고 모두 상해 쪽에서 보장을 할게. 라는 내용을 좋은 조건으로 지금 승인이 난 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네. 이분이 다치기 전에 가입했으면 부담 보고 뭐고 이런 거 없었을 텐데. 이래서 건강할 때 빨리 가입하는 게 좋구나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당장의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보험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보험 좋은 거야 다 아는데 뭐 당장 먹고 살기 급급해서 아유 여유가 없어라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내가 낼 수 있는 한도로 최소한의 보험이라도 마련을 해두시는 것이 좀 마음적으로 위안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이런 보험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보험 상식들 좀 넓히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